낭독 독서법. 잠들어 있던 당신의 거대한 영혼을 깨우는 기적의 독서법. 진가록 지음. 프롤로그. 내가 만일 사흘 동안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이라는 수필을 마무리하면서 저자인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장님이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힌트, 시각이란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답니다. 내가 갑자기 장님이 될 사람처럼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 사람처럼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감각기관에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 귀가 안 들리게 될 사람처럼 음악 소리와 새의 쥐저김과 오케스트라의 강렬한 연주를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촉각이 모두 마비될 사람처럼 그렇게 만지고 싶은 것들을 만지십시오. 내일이면 후각도 미각도 잃을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고 맛있는 음식을 음미해 보십시오. 모든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연이 제공한 여러 가지 접촉 방법을 통해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영광을 돌리세요. 이 글에 한마디 사족을 더하고 싶다. 내일 당장 목소리를 잃게 될 사람처럼 말하라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내일 목소리를 잃게 된다면 오늘 당신은 목소리를 사용하여 어떤 말들을 할 것인가? 아마도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나의 목소리를 누군가와 다투는 데에, 다른 사람을 욕하는 데에 쓰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어쩌면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동안 감춰두고 하지 못했던 말을 쏟아낼지도 모른다. 그리고 조금 더 아름답고 낭낭하게 가꿔보지 못한 나의 목소리에 미안한 마음도 들 것이다. 녹음된 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매일 불평하고 부끄러워했던 내 자신의 모습에 후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목소리를 잃고 나서야 우리에게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 내일 목소리를 잃게 된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미안함을 느낄 것이다. 목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던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 지인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자 계속 짖어댔다.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아지가 한참 짖어대자 주인은 손님들에게 미안한지 강아지가 짖지 못하도록 입에 무언가를 씌워 넣었다. 그러자 그때부터 강아지는 목소리만 잃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감을 잃은 듯 했다. 토라진 채로 돌아앉아서 아무리 불러도 쳐다보지 않았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도 입을 막았더니 기가 죽어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렸다. 목소리는 우리의 자유이며 의지의 표현이다. 물론 목소리만이 의사소통과 자기 표현의 전부는 아니다. 2016년 일본에 개봉된 애니메이션 영화 목소리의 형태에는 청각장애인 소녀의 이야기가 나온다. 청각장애인의 소녀는 들을 수 없어서 말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제대로 들을 수 없으니 눈으로 다른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하는데 소리는 이상하게 들린다. 보통 아이들과 달랐던 소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간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손을 사용한 수화를 하기도 하고 글을 종이에 적는 필담을 하기도 한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목소리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이다. 꼭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수화로도 필담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아, 꼭 세상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소중한 목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 것인가일지도 모른다. 낭독은 당신의 잠든 영혼을 깨울 것이다. 낭독 독서법을 통해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자는 것이다. 당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신이 가지게 된 것에 조금 더 감사하고 스스로를 존중하자는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인 당신은 참으로 소중하다. 하나뿐인 당신이 가진 하나뿐인 목소리는 당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너무 당연해서 잊고 살기도 하는 우리 목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또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껴보자. 당신은 당신이 가진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언어를 활용하여 당신만의 진정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 매일 좋은 생각이 담긴 글을 당신의 목소리로 읽어내는 것. 좋은 언어들이 당신의 몸을 타고 흐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낭독 독서법이다. 어릴 적 심하게 앓은 열병 때문에 시력과 청력을 잃은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 어둠과 무음 속에서 살았다. 목소리를 잃은 것은 아니지만 듣지 못하여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지 배울 수는 없었다. 물과 물이 담긴 컵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녀가 처음으로 물이라는 말을 알게 되는 순간은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감동적이다. 우리는 펌프가 뒤엎은 겨우살이 향기에 이끌려 오솔길을 걸었다. 누군가 펌프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꼭지 아래에다가 내 손을 갖다 대셨다. 차디찬 물줄기가 꼭지에 닿은 손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흐르는 가운데 선생님은 다른 한 손에다 처음에는 천천히, 두 번째는 빠르게 물이라고 쓰셨다. 선생님의 손가락 움직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나는 마치 얼음 조각이라도 된 듯 양 가만히 서 있었다. 갑자기 잊혀진 것. 그래서 가물가물 흐릿한 의식 저편으로부터 서서히 생각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돌아오는 떨림이 감지됐다. 언어의 신비가 그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지금 내 손 위로 세차게 내리꽂히는 이 차가운 물줄기가 물이라는 것의 정체임을 알았다. 살아 숨쉬는 낱말의 입맞춤을 받은 내 영혼은 긴 잠에서 깨어나 그가 가져다준 빛과 희망과 기쁨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헬렌 켈러,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제 눈으로 글을 보고 소리내어 글을 읽고 귀로 글을 들으며 온몸으로 글을 느껴보자. 헬렌 켈러도 당신도 살아 숨쉬는 낱말의 입맞춤을 받아 영혼의 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낭독 독서법은 단순히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다. 글을 소리내어 읽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다지는 것이다. 반복하여 글을 읽는 과정을 통해 잠들어 있던 당신의 거대한 영혼을 깨우는 것이다. 그 와중에 얻게 될 자신감과 치유, 건강과 행복은 당신에게 주어질 소소한 덤이다. 낭독 독서법 1. 낭독의 즐거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낭독.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마구 넘겨버리지만 현명한 자는 열심히 읽는다.
인생은 단 한 번만 읽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장 파울. 정신없이 굴러갔던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이미 노을도 사라진 하늘에는 하나 둘 별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당신의 축 늘어진 어깨와 힘없는 발걸음이 고된 오늘을 증명한다. 무언가를 채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 빠져나간 시간으로만 채워지는 인생. 그런 날들의 연속을 깨닫는 순간 서러움과 억울함이 밀려든다. 이렇게 또 하루가 간다. 과연 당신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반짝이던 당신의 꿈들은 어디로 숨어버렸을까? 더 나아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열심히 달려온 당신에게 세상은 아무 말이 없다. 그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는다. 월든을 쓴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런 말을 했다.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변하는 것뿐이다. 그럭저럭 살아내다 보면 무언가 변하겠지, 달라지겠지 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점점 당신의 뜻과 정반대로 열심히 나아갈지도 모른다. 상황은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그 상황을 마주한 당신이, 우리가 변해야 한다. 당신의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이제껏 달려온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 마치 큰 벽을 만난 것만 같은 그 순간이 바로 새 장을 펼쳐야 할 때이다. 자신은 진지하게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 순간에 무슨 책 같은 소리냐고? 그렇다. 바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당신에겐 독서가 필요한 것이다. 더 이상 성장이 없을 것 같은 당신의 인생,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그곳에서 당신을 꺼내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독서다. 가장 빠르게,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당신의 멘토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잠들어 있다. 얼른 달려가 그들을 깨워라. 다양한 삶을 살았던 세계 곳곳의 다양한 멘토들에게 당신은 마음껏 질문하고 또 질문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독서하라. 몸이 아플 때는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치료를 받으면서 왜 인생이 아플 때는 책 한 권 찾아보려 하지 않는 것인가? 지구에 사람이 등장한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어갔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을 해본 사람이 없겠는가? 앞서간 선인들의 지혜를 구하여 우리는 조금 더 빨리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면 문맹인 1급부터 고도의 문장 해석 능력을 가진 5급까지로 그 수준을 낮출 수 있다. 그런데 1급과 4, 5급의 차이는 단순히 문장 해석 능력뿐만 아니다. 취업, 건강, 임금, 자기 신뢰감 등 삶의 질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 한마디로 문장 해석 능력이 높은 사람이 문장 해석 능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취업도 잘 되고 임금도 높으며 건강하고 심지어 자기 신뢰감도 높다는 것이다. 문해력에 관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독서를 하는 사람이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의 삶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바로 독서를 해야 하는 순간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형제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자라서는 약혼녀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청년. 선거에서 50번 넘게 고배를 마셨던 그 사람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게 되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링컨은 삶에서 어려움이 오는 순간을 독서로 견뎌냈다. 그는 독서를 하면서 이 세상에 줄어들지 않는 슬픔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 한다. 수많은 실패와 삶의 고통의 순간에서 링컨은 독서를 했고 그것으로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지금 당신이 살면서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든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들 만한 힘이 있다면 괜찮다. 책이라는 불씨가 남아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희망이 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을 해야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힘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덜 힘들지 알아내고, 내가 외롭다면 어떻게 해야 덜 외로워질지 알아내고, 내가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안 아파질지 알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어떻게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나의 삶을 다른 차원으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은 삶을 인지하는 마음의 자세일 수도 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삶을 이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바꾸어 다른 삶을 살아볼 것인가? 그 생각의 차이가 독서하는 삶과 독서하지 않는 삶을 가른다. 책 운명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한다. 책 운명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한다. 나 또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좋은 책을 많이 만났다. 아니, 좋은 책을 찾아다녔다. 자신에 대한 믿음도 희망도 없어서 그 누구도 만나기 싫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런 나에게 좋은 책이란 다른 누군가가 권장하는 그런 책이 아니었다. 어떤 책인지 어떤 말이 필요한지도 모르지만 당장 나의 아픔을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찾아 헤맸다. 어느 날은 이 책 저 책 뒤적이다 하루를 다 보낸 적도 있다. 또 어느 날은 정말로 나를 꼭 알아주는, 이런 나도 괜찮다고 쓰다듬어주는 그런 문장을 찾아 펑펑 울었던 날도 있다. 위로를 받으며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다시 살아보자 생각하게 만드는 책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보지 고민하게 만드는 책을 만났다. 이렇게 자신의 시기에 맞는 책을 만나는 것을 여자의 독서 김진애 작가는 책 운명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이 의문은 누구에게나 또 언제나 찾아온다. 세상에 책들이 워낙 많기도 하거니와 시시때때로 새로운 주제들이 등장하고 관련 책들이 쏟아지면 꼭 읽어야 하나 의문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게다가 일상에 치여 책을 읽을 시간이 한정되니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하는 선택은 쉽지 않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떤 책을 만나느냐는 마치 운명과도 같다. 어떤 심리, 어떤 욕구, 어떤 불만, 어떤 불안, 어떤 좌절, 어떤 절망, 어떤 희망의 상태에서 어떤 책을 만나느냐에 따라 글이 다가오는 강도와 심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책 운명은 분명히 있다. 김진애, 여자의 독서. 당신은 책 운명을 믿는가? 책 운명을 믿는다면 지금 당신의 삶의 어떤 순간에 있든 당신의 운명을 이끌 운전대는 바로 당신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DID 들이대의 저자 송수용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지금껏 당신이 반응하는 대로 또 반응한다면 더 나아질 것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반응한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이끄는 운전대는 당신의 손으로 잡아라. 그리고 한 손에는 책을 들어라.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는 의지이며 실제로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날개다. 그럼 왜 굳이 소리내어 읽는 낭독을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새롭게 당신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선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낭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인생 앞에 놓인 벽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다짐이 되어야 한다. 나를 흔들려는 어떤 일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매일 외쳐보자.
다른 사람의 큰 목소리에 나를 죽이고 살아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자. 모든 입학식과 졸업식에는 선서를 하는 대표 학생이 있다. 나는 한 번도 그 자리에 서본 적은 없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선서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낭독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스스로 선포하게 만드는 독서법이다. 낭독 독서는 단순한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언제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는가? 주위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대화들과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점점 당신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진 않은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해라. 침묵이 금이다 라는 잔소리를 들어가며 점점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잊어가고 있지 않은가? 당신의 목소리가 곧 당신의 삶의 표현 방식이다. 어린 시절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큰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은근슬쩍 감추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파묻어버리기도 한다. 나는 낭독 독서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잊고 있던 내 안의 나를 만나는 기분이 들었다. 조용한 방 한가운데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와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나. 익숙하면서도 새로웠고 새로우면서도 아주 옛날로 돌아간 착각이 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목소리로 글을 읽어내던 어린 시절의 나는 이제 한 발 한 발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어른이 되었다. 낭낭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던 우리는 자라면서 어느새 스스로의 목소리가 낯설어질 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간다. 이제는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이다. 좋은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 글을 읽는 동안 자신의 내면이 잘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좋은 글을 듣는 자신의 외면 또한 아름다워진다. 좋은 글을 읽는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머릿속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울 것이다.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당신을 채워줄 것이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면의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른 어떤 소리보다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루 종일 그 어떤 소음에 시달리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좋은 말을 들려준다면 당신의 영혼은 자정 능력을 잃지 않는다. 잊고 있던 당신을 위해 잃고 있었던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낭독 독서를 시작하자. 감정 샤워, 낭독. 불행과 불행, 물이 흐르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그 웅덩이를 충분히 채운 후에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간다. 맹자. 구문영 작가는 마지막 편지에서 잡다한 일로 꼭 하고픈 일을 못하는 피에게 이런 글을 남겼다. 작가가 되어 살아도 좋겠다고 마음먹었으니 매일 글을 쓰고 그 글들이 페이지마다 연결되어 같은 방향으로 물길이 되어 흐르게 하라. 혹 커다란 웅덩이가 나같이 물길을 막히고 고여 더 나아가지 못할 때도 쉽게 던져버리고 다른 주제, 다른 영역, 다른 재미로 도망가지 말고 매일 그 커다란 웅덩이를 조금씩 채워가거라. 그 거대한 웅덩이가 다 차면 그때 비로소 호수가 만들어진다. 웅덩이가 클수록 호수도 커진다.
채우는 시간이 길수록 수량이 풍부한 호수가 되는 것이다. 물이 흘러가다 웅덩이를 만나면 그 웅덩이를 다 채운 다음에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웅덩이를 만나 머무르는 순간 작은 웅덩이에 만족해야 하며 고여서 썩게 된다. 바다를 만나려면 수많은 웅덩이를 만나면서도 끝끝내 웅덩이를 채워내고 또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처음에 신나게 흘러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주춤하고 웅덩이를 피해 더 쉬운 옆길로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웅덩이를 채우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내 멈추고 또 다른 길을 찾고 있진 않은가? 그럼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를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내린 답은 바로 감정이다. 모든 사람은 감정적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100% 감정적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모두는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아마 멋지고 근사한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의 목표에 점점 다가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억 속에서 목표를 점점 지워간다. 그 차이는 아마 목표를 향해 가다가 웅덩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답답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본다면 계속할 수 있지만 절망감을 느낀다면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웅덩이 속에서 절망감이 아니라 희망감을 느끼려면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겨우 한 번 놓친 오늘의 감정이 내일의 나에게 영향을 준다면? 정리되지 않은 당신의 마음이 이번 주 내내 당신을 괴롭혔다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잡념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 삶의 웅덩이를 채워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낭독을 하는 것이다. 아픔과 외로움, 괴로움, 화나는 감정을 겪은 하루. 그냥 잠들기엔 억울하고 무언가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에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글을 찾아 낭독해보자. 당신의 답답했던 가슴을 터뜨려내야 오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내일을 맞을 수 있다. 오늘 만난 감정의 웅덩이를 무시한 채 지나치면 웅덩이에 갇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충분히 겪어내야 지나갈 수 있는 하루가 있다. 슬프다면 슬픔을, 외롭다면 외로움을, 화난다면 화가 나는 감정을 충분히 표출하고 그 감정의 웅덩이를 채워내야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화가 날 때는 복수극을 그린 소설을, 슬플 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비극을, 마음이 괴로울 때는 잔잔히 위로하는 한 편의 시를 낭독해본다. 낭독은 감정을 씻어내는 샤워다. 낭독을 하면서 묵독을 할 때보다 훨씬 책 속의 감정에 이입이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글자로 된 책을 조용히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을 때 내 목소리를 통해 감정 전달이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목소리를 통해 표현된 나의 감정은 다시 나의 귀로 전달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면서 내 몸을 훑고 지나간다. 낭독은 슬픈 내용의 글을 읽을 때는 슬프게, 재미있는 내용을 읽을 때는 재미있게 감정 속에 푹 한번 담겼다가 나오는 샤워 같다. 우리는 매일 몸을 씻는다. 어쩌다 하루 씻지 못하면 찝찝하고 불편해서 참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감정을 살펴볼까? 가슴에 수없이 참어린 자를 새기느라 밖으로 나와야 할 감정들을 묵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묵히고 뭉쳐둔 감정들은 나중에 터져나올까? 묵혀둔 슬픔이나 기쁨들은 어디로 갈까?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내 감정들은 어떻게 될까? 그 감정들은 뭉치고 뭉쳐서 딱딱하게 굳어 한 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만 같다.
부드럽게 내 몸에 흘러내리던 감정은 굳어지고 맺혀서 우리 마음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았을까? 매일 몸을 씻는 것처럼 감정도 샤워가 필요하다. 슬플 때는 기쁨으로 온 세포 하나하나까지 신나게 웃어버리고, 슬플 때는 모든 땀구멍에서 눈물이 흐를 만큼 울어버리는 것, 모든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감정으로 샤워를 하면서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내 감정은 개운해진다. 목욕 후에 몸이 개운해지는 것처럼 감정 샤워 후엔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이다. 그럼 그 어느 때보다 푹 잠들 수 있다. 어느 감정 찌꺼기 하나 남김없이 씻어버리고 보송보송해진 마음으로 꿈도 꾸지 않고 포근하게 잠들 수 있다. 이럴 때 낭독은 명상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조용한 방 한가운데 앉아 눈을 감아보자. 정막이 흐르는 것을 충분히 느낀 후에 눈을 뜬다. 당신의 낭랑한 목소리로 책 읽기를 시작해보라. 그 정막 속에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이뤄왔던 휴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점점 마음은 편안해지고 잡념이 사라질 것이다. 오늘 우울했다면 슬픈 글을 읽으면서 실컷 슬퍼하라. 오늘 화가 났다면 셰익스피어의 희극들을 읽으면서 마음껏 감정을 표출하라. 당신이 느끼는 행복한 기분이 당신을 더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지금 낭독을 통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면 오늘 하루의 어려움은 당신의 숙명을 방해할 수 없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내일을 시작할 때 낭독의 힘을 느낄 수 있다.